고용비용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2번 올린 다음 인상을 중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대도시들의 집값이 지난해 11월에도 0.6% 떨어지며 11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중고차들의 판매와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팬데믹 중고차 붐이 끝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새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올해 불경기를 피할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국가비상사태를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발표해 코로나 치료제 등 무상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물가잡기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주시해온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주들의 고용비용 상승폭이 둔화돼 기준금리를 2월과 3월 0.25%포인트씩 2번 올린 다음 인상을 중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새해 첫 회의인 2월 1일 0.25%포인트를 올리고 3월 22일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한 후에는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연말까지 5%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코스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 잡기에서 가장 우려하며 주시해온 근로자들의 임금과 베네핏 인상, 역으로는 고용주들의 고용비용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해 기준금리 인상에서 속도를 또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용주들의 근로자 임금과 베네핏 인상, 즉 고용비용 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1.2%에서 4분기에는 1%로 둔화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2022년 연간 고용비용은 5.1%로 3분기의 5%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국 고용주들의 고용비용이 증가하면 상당 부분을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넘기고 이는 물가 잡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연준은 물가 잡기의 다음 타켓으로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의 냉각을 잡고 있는데 지난 12월에 둔화됐기 때문에 새해 금리 인상에서 다시 한번 속도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새해 첫 FOMC 회의를 마치면서 2월 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4연속 0.7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다가 12월에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를 조절했는데 새해 첫 회의부터 다시 한번 0.25포인트 인상으로 줄이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 내지 4.50%에서 1일에는 4.50 내지 4.75%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3월 22일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려 4.75 내지 5%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물가와 일자리 지표를 살펴보고 3월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을 일시 중지하고 5% 금리를 올 연말까지 지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이런 금리 정책 코스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제로에서 4.25%로 금리를 인상한 여파로 소비자 물가를 6월 9.1%에서 12월에는 6.5%로 냉각시키고 있는 반면에 미국 경제 성장 엔진인 소비 지출이 11월과 12월 2달 연속 감소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지난해 11월에도 또 0.6% 떨어지며 11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도시들의 집값이 모두 떨어졌으며 서부 지역의 피닉스, 라스베가스 등이 1% 이상 하락한 반면 동북부의 워싱턴 DC는 0.3%, 뉴욕은 0.1% 하락에 그쳤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급속 냉각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대도시들의 집값도 매달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1일 발표된 케이스-실러 주택지수에 따르면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은 지난해 11월 전달에 비해 0.6% 또 떨어졌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11월에 10대 도시들의 집값은 전달에 비해 0.7%, 20대 도시들은 0.8% 하락해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부의 피닉스가 1.9%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라스베가스는 1.7%, 샌프란시스코는 1.6%, 시애틀 1.5%, 샌디에고 1.4%, 로스앤젤레스 0.9%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남부와 동남부에선 달라스 1.1%, 템파 1%, 애틀란타 0.6%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동북부의 워싱턴 DC는 0.3%, 뉴욕시는 0.1%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판매되는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36만 6,9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지난해 6월 41만 3,800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에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 하락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지난해 1월 3%에서 가을에는 7%까지 2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탓으로 분석됩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2022년 한 해 연율로 503만 채로 전년보다 17.8%나 급감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에는 연율로 402만 채로 전달보다 1.5% 더 떨어지면서 낙폭이 커졌으며 2010년 11월 이래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주택시장이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으며 적어도 집값 폭락과 차압 사태, 나아가 주택시장의 붕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6주 연속 하락하며 6.15%까지 내려가자 모기지 신청이 내 집 마련 모기지 신청은 25%, 재용자까지 포함하는 전체로는 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차들의 판매와 가격이 매달 급락하고 있어 팬데믹 중고차 붐이 끝났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중고차 거래업체인 카바나는 엄청난 손실로 빚더미에 올라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중고차 거래업체인 카맥스는 구입을 줄이면서 생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상황의 변화로 팬데믹 중고차 붐도 끝난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3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팬데믹 사태와 반도체 공급 부족, 소비자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로 중고차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중고차 값도 급등해 물가 급등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고차 판매와 중고차 값이 급락하고 있고 중고차 업계는 줄초상남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2022년 한 해 14% 떨어졌으며 올해도 4%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하는 두 대형 업체의 상황을 보면 중고차 붐이 끝났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립된 대형 중고차 거래 업체인 카바나는 지난해 4분기에만 5억 달러나 손실을 입어 빚더미에 올랐으며 결국 파산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카바나는 중고차 붐이 오래갈 것으로 보고 마구잡이로 중고차를 비싸게 매입했다가 잘 안 팔리자 산값보다 싸게 파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인 듯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카바나의 8층짜리 중고차 대기창은 텅텅 비어버렸으며 이 회사는 최근 4,000명의 대량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1993년에 설립돼 그보다 오래된 대형 중고차 거래업체인 카맥스는 전국 240곳에서 지난해 90만 대나 팔았는데 연말에 접어들면서 급락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카맥스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중고차 판매가 18만 대로 전년보다 21%나 줄어들었고 수입은 86%나 급감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카맥스는 최근 분기 석 달 동안 일반인들로부터 중고차를 23만 8천 대를 구입해 전년보다 40%나 적게 사들이는 것으로 중고차 침체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이상 흑자를 이어온 카맥스는 카바나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중고차 붐이 끝나 매우 신중하게 영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가 올해 불경기를 피할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새 경제 전망에서 밝혔습니다. 유로 지역과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고 있어 경기 침체를 모면할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IMF가 내다봤습니다. 2023년 새에 세계 경제에 예상치 못했던 햇살이 비추기 시작해 암울한 불경기를 피할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는 IMF의 새해 첫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2023년 새해 첫 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 지역에서 회복의 청신호가 켜졌고 미국에선 물가를 잡아가며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전격 풀고 재개방에 나서 경제 상황이 급속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대부분 올해 성장률을 올려잡으면서 유로 지역과 미국, 중국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 새로운 붐까지는 아니지만 재앙을 피할 전망은 밝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2.9%로 전년의 3.4%보다는 여전히 낮겠지만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4%로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0.5%로 잡아 불경기 문턱에 서 있는 것으로 간주돼 왔으나 IMF는 그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IMF는 미국 경제에서 연속 금리 인상으로 물가 급등을 냉각시키고 있는 동시에 강력한 고용을 여전히 유지시키고 있어 성장 동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로 지역에서는 올겨울 비교적 온화한 날씨로 극도로 우려됐던 에너지난이 현실화되지 않아 회복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IMF는 밝혔습니다. IMF는 올해 유로 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0.7%로 아직 약하지만 10월보다 0.2%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12월 코로나 봉쇄를 전격 풀어 중국인 소비자들이 돈 쓰기에 몰려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 회복은 물론 지구촌이 불경기를 피해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IMF는 기대했습니다. IMF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지만 올해는 5.2% 성장으로 반등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31일 발표된 유로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플러스 3.5%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미국 2.1%, 중국 3%보다 높아지고 있어 유로 지역이 지구촌 불경기의 진원지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3년여 만인 5월 1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 테스트와 치료제 등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국가 차원의 무상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가 5월 11일 종료돼 갖가지 무상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사태 발발로 2020년 3월 1일부터 선언돼 연장돼 온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를 5월 11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비상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돼 90일마다 갱신돼 왔으며 최근에는 1월 만료 후 90일 연장돼 4월 중순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5월 11일로 종료일을 확정 발표한 겁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를 특정일에 종료하기로 공지하는 것은 미국민 건강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온 각 주정부들과 공공의료시설, 병원들과 닥터오피스, 특히 미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지 않고 미리 대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가 5월 12일 종료되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각종 무상 지원이 대거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연방보건복지부는 각 주정부와 공공의료시설, 병원 등의 자금과 물자를 무상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펜타곤과 피마는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물자 공급과 배포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핵심인 코로나 백신은 종료 이후에도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반면 매달 8번까지 무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었던 코로나 테스트 비용은 5월 11일 이후에는 민간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통해 커버받아야 하며 보험 종류에 따라선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값싼 코로나 테스트 비용보다는 훨씬 고가인 코로나 치료제는 더 이상 무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보험으로 커버받아야 하며 상당수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에 의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중증으로 입원할 때에는 비싼 의료비를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 사태로 대폭 확대됐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가운데 수백만 명은 4월부터 예산이 더 이상 배정되지 않아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